오늘은 오랜만에 컨텐츠인데요. 카페에 어떤 회원분이 추천을 해주신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짜잔. 바로 요거인데요. AI 바뀐 장르 맞추고 바뀐 장르 노래 듣고 뭐 음악 맞추기 라고 합니다. 노래 맞추기라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노래를 듣고 AI가 장르를 바꿔가지고 노래를 들려준대요. 그거를 듣고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발라드가 예를 들어 뭐 트로트로 나온다거나 이런 거겠지? 너면 말은 짜릿해 앞트로들 make a fool 내가 볼 땐 아닌데 자기들만 act so cool 상상은 자유인데 no way 진짜라고 믿거든 왜 자꾸 돌아가려 해 답답해 how can I say 서두르지만 no hurries anyway 무슨 노래요? 우린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들어봐. 그런 기대감 내려놔 실망도 크니까 Quiet please 비행기 모드로 편히 앉아 불필요한 말 나 이거 아는데? 원할 때만 버튼 후에 우리 다 이번 생은 바라만 봐 처음이잖아. just like 테디베어! 테디베어다. ASAP 부른 그룹 스테이시. 뭐야? 스테이시네. 스테이시네. 스테이시가 아니라. 오케이, 맞췄고요.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맞추긴 맞췄습니다. 재생이요. 에? 재생이 안 돼. 원곡? 테디베어 우우우우 그거야 그거. 재생이 안 돼. My baby like to string me on 좀 더 내게 다가와 내게 맞춰 my bass 살짝 너의 맘을 slide 그냥 놓치긴 아쉬워 넌 어떻게 생각해 자 follow me now 이 리듬이 다시 make me spin We making music every day we play it 가볍게 grooving 느낀 대로 we don't stop the music hands up on my bass 지금부터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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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hat boom 바டும்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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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둠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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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that boom 이거 있지 노래 같은데.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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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we got that boom 바둠 on my bass 우린 좀 더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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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hat boom 바둠 boom boom 박자에 맞춰 up down 줄을 감싸 밀고 당겨 줌 slap let's count down 남은 자꾸만 flat 괜찮아 뭐 어때 우리 싹 keep going make a baseline 너도 왠지 템포가 빨라 따라와 둘만의 timeline hands in the sky you know what I like We making music and every day we play it 가볍게 grooving 느낀 대로 we don't stop the music 저희도 아니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 지금부터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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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hat boom 바둠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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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빠라 붐붐붐? 블랙핑크 건가? boom 바둠 We 블랙핑크. got that boom 바둠 on my 붐바. bass 아니 우린 누구 좀 더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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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hat 로어 boom 로어? 바둠 We making music and every day we 라이즈 노래라고? 가볍게 에? grooving 느낀 대로 아니 있지 아니야 있지? 누가 봐도 있지 노래인데. 붐붐 베이스라고? 아니 붐붐 베이스 그거라고? 그 릴스에 개 많이 나오던 거? 와 완전 다른 노래 같다. 아니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해야 돼? 되게 특이하네 방식이. 너면 말은 짜릿해 앞트로들 make a fool 내가 볼 땐 아닌데 자기들만 act so cool 근데 노래가 상상은 좋다. 자유인데 no way 진짜라고 믿거든 왜 자꾸 이게 처음 돌아가려 거야? 해 답답해 how can
와, 하나도 모르겠어. 오늘의 color 새로 고친 거울 속 느낌 공기도 달라 밉지 않지 all I gotta do is blow a kiss even so taste sweet 이건 Z2A I never felt like this Cause I get what I want and I want what I get like every time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When I roll out of bed no regrets I'm living my life 지루한 걱정 따윈 no more 이제는 어쩜 lovesick and we know it I'm your Pookie in the morning I'm your Pookie in the night 어? 푸키! 아! 피프티 피프티! 푸키 아니야 푸키? 푸키였나? 아 푸키 이거네. 아 맞네 이거네. 하이. 이거를 기다려볼까? 10초를? 아니 근데 AI 노래 왜 이렇게 좋아? 근데 여기서 늘 재생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아무거나 입력해야 되나? 여기서 늘 재생이 안 돼. 모든 게 궁금해 How's your day? Oh tell me 뭐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지 Oh text me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babe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근데 노래 좋다. Listen my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Yeah you're making me a boy with love 노래 좋은데? 전부 함께 하고 싶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I want something stronger than a moment love I waited longer For a boy for a better love 널 알게 된 이후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삶은 온통 너 yeah.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가 너라는 별?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작은 습관들까지도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나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 뭐야? BTS는 맞긴 맞았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맞는 거 아니야? 위한 시 맞는데? 이거 왜 정답이 아니야?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맞았는데? 그래 맞았잖아. 왜 정답이 아니야? 모든 게 궁금 이건 들었던 거고. 모든 아니 근데 이게 재미는 있는데 아직 뭔가 프로그램이 좀 덜 만들어진 듯? 와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인정? 아니 아예 모르겠는데? 그냥 노래가 딴 노래가 돼버리는데? 개신기하네. 이거는 킹받는 연애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냥 새로운 노래 같아. 요런 스타일. 오케이. 자, 한번 우리 청자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킹받는 연애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사랑하지만 표현은 0%인 무뚝뚝 끝반왕. 두 번째. 사랑하지 않지만 표현은 100%인 사랑꾼 연기자. 아니 두 번째는 사기꾼이잖아. 아니 두 번째는 그냥 사기꾼이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그 말이 좋아 사랑꾼 연기자 이제 전청조 아니죠? 아니 그거는 아니야. 첫 번째는 나는 애인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무뚝뚝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뒤에서 슬쩍 알려주는 사람 많음. 애인한테 똥을 묻혀도 헤헤거리며 화 안 내는데 애정 표현 부탁하면 불같이 화냄. 아니 화를 내는 것까지는 좀 심한데?
사랑하지 않는 연기자는 나는 애인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사랑꾼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늘 부럽다고 난리침. 평생 본인은 모르다가 임종 직전에 알게 되고 도대체 왜 평생을 거짓말로 사랑하는 척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음. 근데 임종 직전에 아는 정도면 상관없지. 이건 사랑이잖아. 이 정도면 상관없는데 나는. 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 사랑하다가 그 연기가 끝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평생을 사랑해주면은 오히려 사랑하지만 표현 안 하는 사랑보다는 가짜일지라도 이 정도 정성이면 인정이야 나는. 나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남들한텐 마더 테레사, 나한텐 타노스 연인. 네. 나한텐 간이라도 빼주는데 남들한텐 분노 조절 장애인 연인. 밖에서 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는 매너왕이라 주변에서 너 진짜 복 받았다고 함. 근데 현관문만 닫으면 눈빛 변해서 야 이 X야 청소 상태가 왜 이래? 라면서 일상을 검열하고 숙청함. 억울해서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줘.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되게 막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아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래놓고 나한테는 갑자기 미쳤어? 아 왜 일을 이따위로 해? 너 때문에 망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노 조절 당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나한테는 괜찮아. 아이 뭐 차에 과자 흘려도 돼. 막 이랬는데 옆에 갑자기 미친 자식아! 이러면서 막 차 막 갑자기 끼어든 것도 아니야. 깜빡이 켰는데 깜빡이가 기분 나쁘다면서 막 운전대 돌려가지고 갑자기 박아버려 막. 점원이 물 갖다 줬는데 막 물이 색깔이 이상하다면서 막 갑자기 쟁반 집어 던져 막. 그렇다면은 이제 어떨지. 옆에 있는 내가 맨날 죄송합니다 하고 다녀야 돼. 와, 둘 다 너무 별론데? 아니, 둘 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둘 다 완전 정신병인데.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이거는 괴롭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봐봐. 이거는 내가 계속 그냥 고통받아야 돼. 계속 고통받고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나만 피해자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남들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언젠가 깜빵에 갈 거야. 강제적으로 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둘을 사귀는 거는 어떤 그 천년의 사랑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는 헤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남들이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는 나라가 갈라놔 줄 거야. 나라가 얘를 깜빵에 보내가지고 나랑 헤어지게 만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이 관계가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을 해서 차라리 깜빵에 보내고 이제 깜빵에 보내고 나는 어쨌든 착한 역할이야. 아,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오빠 나 탈옥했어. 그 정도 능력이면은 뭐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떡해. 어쨌든 저는 두 번째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여신 남신인데 몸에선 사천왕 냄새나는 연인. 짱구 아빠는 발에서만 냄새나는데 애인은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함. 코를 막고 다녀도 소용없고 같이 다니면 내 몸에서도 일주일 동안 냄새 배겨서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날 때마다 구역질하고 토해서 결국 주변에 아무도 안 남고 부모님도 멀리하기 시작함. 야 이씨. 외모는 vs 외모는 정말 내 스타일 아닌데 몸에서 늘 향기가 남. 얼굴은 내 취향 아니고 몸도 대구리처럼 굴러다닐 것 같음. 근데 늘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가끔 만나면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이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전부 사라짐. 게다가 성격도 좋아서 만나고 나면 늘 행복한 마음만 가득함. 1번은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 이게 왜냐면 질병이 있어요. 그 병 중에 희귀 난치병인데 몸에서 그 생선 썩은내 같은 게 나는 질병이 있대요.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힘든 게 과연 내가 연인에게 그걸 티를 안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연인인데 내가 그거를 티를 안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참기도 너무 괴롭고 내 연인한테도 상처를 주는 괴로운 관계가 될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얼굴도 외모도 내 취향 아닌데 향기 나고 기분 좋고 성격 좋잖아요. 마스크를 씌워. 아니 복면가왕으로 사귀면 되잖아. 꼭 굳이 우리가 얼굴을 보면 사귈 필요
사귈 필요가 없어. 복면가왕으로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는 2번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 연인을 만나도 애초에 연인의 얼굴을 전 잘 못 봐요. 늘 연인의 머리통은 위에 있거든. 나는 늘 연인의 목이나 명치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애초에 연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연인의 머리통은 내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애를 한다면 연인은 나의 정수리를 사랑하는 거고 나는 연인의 목젖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큰 위험이 되지 않아. 오히려 큰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인이 155일 수도 있잖아요. 키 작은 남자분들이 키 작은 여자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2세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키 작은 남자분들은 저를 안 좋아하시더라고. 키 큰 남자분들은 오히려 와 뒷공만 해 하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키 작은 남자분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이 어서오세요. 그래서 저는 2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너무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도저히 쳐다를 볼 수가 없다. 사이버 연애. 디스코드 사랑하면 되잖아. 아니 성격이 너무 좋아서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준대. 디스코드 사랑하세요. 가끔 이제 우리 영상 통화할까 그러면 끊어. 바로 끊어버려. 여기 연락이 잘 안 돼. 갑자기 왜 이러지 또 이러면서 끊어버려.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전화 이러면 되잖아요. 텍스트로만 사귀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이 더 낫다.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나를 숨기다 못해 포토샵으로 야 이씨 지워버리는 연인.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나만 교묘하게 잘라내고 올림. 댓글로 누구랑 갔어 하면 비밀이라며 솔로 행세를 즐김. 나라는 존재가 연인의 세상에선 유령 취급당해서 자존감 바닥침. 다음 그리고 vs SNS에 내 굴욕 사진만 골라서 박제하는 연인. 데이트하면 엽사 찍을 생각만 굴리함. 밑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웃을 때 찰나에 찍으려고 광대짓도 서스럼 없이 해서 늘 웃겨줌. 근데 하루 데이트하면서 나온 엽사들을 전부 인스타, 틱톡, 유튜브 쇼츠로도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 죽일까 이거? 그 외로는 다 줘. 예쁘고 잘생겼고 맛있는 것도 다 사주고 데이트 코스도 유튜브로 수익 낸 거로 다 자기가 냄. 근데 이거는 밸런스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2번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슬퍼.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다? 24시간 내내 우리가 예쁘고 아무리 완벽한 연예인도 24시간 내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비록 좀 빡치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의 그 거지 같은 모습을 보니까 빡치겠지만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가 있냐면 연애할 때는 막 엽사고 뭐고 좋다고 배경사진으로 다 해놔. 헤어지잖아? 그 사진이 다 사라져요. 삭제가 돼. 왜냐면 사랑할 때만 예뻐 보이는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뻐서 좋아하는 사진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 내가 본 모습 중에 이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막 코가 막 한라봉 코처럼 붓고 이래도 그조차도 사랑하는 거니까 진짜 사랑인데 이거는 유쉐키 이거는 높은 확률로 아마 SNS에서 이제 DM으로 다른 여자들과 그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을 가서 너 사진 한 장, 내 사진 한 장을 찍을 수는 있는데 굳이 같이 찍은 사진을 잘라가지고 할 거라면은 조금 뭐 연예인이야? 연예인이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글쎄요. 유령 취급을 당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나
이 내 거지 같은 모습이 유튜브 쇼트, 틱톡, 인스타에 올라가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나 둘 다 바닥 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죠. 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돈이라도 벌고 맛있는 거라도 먹지. 이거는 그냥 자존감만 바닥 치는 거잖아. 이거는 돈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거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정말 이 간사한 짐승이라서 거지 같은 모습을 100번 보여주다가 딱 한 번만 예쁜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그거에 사람이 홀려. 마치 그런 거야. 맨날 싸가지 없이 하던 애가 갑자기 상냥하게 대하면은 그 임팩트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개그맨 분들이 결혼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무대 위에서 막 분장하시고 이러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모습은 너무 멀쩡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오는 그 갯모해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난 밸런스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리고 돈은 내가 다 내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순종 로봇 연인.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트할 수 있지만 애인이 전혀 기뻐 보이지 않음. 애인한테 뭐 먹고 싶냐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이고 나랑 있는 게 싫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가 하자는 건 뭐든 다 함. vs 돈은 연인이 다 내는데 사사건건 명령하는 갑질 왕 연인. 내 머리 스타일이랑 옷까지 자기 맘대로 정함. 허락 없이 미용실 가면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구렛나루 위로 잡아당기면서 망신 주마. 묻힌다 정신 나갔나 아니 막갔나. 해산물 알러지 있는데 같이 해산물 먹고 알러지약 먹어야 돼.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아껴주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싸패예요 싸패.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1번은 이제 근데 저는 1번 같은 연애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한쪽이 더 많이 사랑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기 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예를 들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아니면 또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 제가 여자니까 여자로 예를 들게요. 여자인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사귀었어. 내가 고백해서 내가 사귀자고 해서 그 남자가 차마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사귀었을 수도 있는 거야. 사귀었어.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상태고 나는 이만큼 사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고. 그 상황에서 이제 데이트 같은 걸 하면은 막 나는 이 데이트가 너무 설레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상대는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연애를 하겠지. 하지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임종 직전에 내가 사랑했던 김씨 영감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이 연애를 안 하면 임종 직전까지 생각이 나. 60평생을 내가 우리 뭐 할아버지랑 살았어. 그래도 60평생 동안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고백을 못했던 그 김씨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종 직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조금 상처를 받을지언정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사랑을 해봐야 돼. 무한한 사랑을 해보고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랑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이제 임종 직전에 내 곁을 지켜준 60평생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간 파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인성 파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날 수 없고 그래도 이게 낫죠. 다음. 전 애인이랑 가족처럼 지내는 쿨병 말기 연인. 이미 유전자만 다른 남매야라며 당당하게 전 애인 부모님 팔순잔치 가서 수저 놓고 옴. 내가 뭐라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질투가 심해? 사회생활 안 해봤어? 라면 오히려 나를 옹졸한 사람 만듦. vs 전 애인 사진을 인생의 포트폴리오처럼 간직한 연인. 만나지는 않는데 클라우드에 전 애인과의 뽀뽀 사진이 가득함. 지우라고 하면 내 청춘의 일부를 지우라는 거야? 파시스야? 라며 철학적으로 따지고.
저는 이거는 그래도 2번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번은 딱 그거예요. 그 유튜브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팔순잔치 가겠지. 끝나고 뒤풀이 하겠지. 술 같이 마시겠지. 결혼하겠지. 애기 낳겠지. 그거야. 이거는 내비두면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지를 모르고 왜 그렇게 질투. 이거는 왜 안 되냐면서 계속 이제 그 어쨌든 물리적으로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는 왜 괜찮진 않지. 사실 괜찮진 않은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과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거 없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 그러면 신생아를 만나야 되잖아. 왜냐면 요즘은 유치원부터 연애를 한단 말이야. 애들이 유치원부터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다녀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애기들끼리 다 손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원한다면은 정말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커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주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뽀뽀 사진인 게 문제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가 이렇게 지나왔을 때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되게 낭비입니까?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면은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 시절의 모습을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 모습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거가 아니라 나의 모습,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기록해주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박물관이 사람이에요. 사람. 왜냐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그때의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그 시절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 연인을 잊을 수는 없겠죠. 내 뭐 20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 30대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잊을 수는 없겠지만, 현 연인이 싫어한다면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연인도 좀 이상하긴 해. 왜냐? 보통 우리가 싸울 때 파시스트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피곤하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어떤 감정 다툼을 할 때 갑자기 그 부저 빙 하는 그 부잣집 벨소리 부저 누르고서 이거 누르고 말할 것 같아. 저는 그 발언에 이의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굉장히 논리적인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답장 3분 늦으면 경찰에 실종 신고할 것 같은 연인. 폰이랑 물화일치 안 되면 난리남. 회식 때 화장실 가서 답장 안 하면 회사로 전화함. 내 일상의 모든 틈 사이에 연인이 꽉 끼어 있어서 숨 쉴 구멍이 없어. 오 마이 갓. vs 한 번 잠수 타면 무인도 조난급으로 사라지는 연인. 평소엔 잘하다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3일간 연락 끊김. 뭔 일이 있는가 싶어 피가 마르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면 별일 아니야 같은 소리야. 일단 첫 번째는요. 스토커입니다. 이거는 집착증이고 병이에요. 병. 스토킹이 되고, 만약 이게 3분 늦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3시간 늦잖아요. 칼 들고 쫓아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어차피 내 연락을 안 받을 거라면 차라리 죽은 시체로 내 옆에 두겠어 라는 마음으로 변하기 굉장히 쉬운 마인드 세팅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당신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관작 옆에 이렇게 눕혀놓고 24시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 동굴 판다고 하죠. 인프피이기 때문에 그 동굴 파는 타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프피 한정, 저 한정입니다만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뭐 방송을 하든 뭐라든 사람을 만나든 그 모든 거에서 인프피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배려를 해요. 이 사람을 상처 주거나 이 사람에게 뭔가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한 온 힘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일정 기간 충전 타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쉬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가시도친 고슴도치가 돼서 막 사람을 찔러. 네가 뭔데 꺼져 인간 싫어 으악 인간 싫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그 시기에 사회성이 파탄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우리에 가둬가지고 충전 타임을 줘야 돼요. 가둬놔야 돼. 동굴에 이렇게 문 닫고 가둬놔야 돼. 잠깐. 그 시간이 필요한데 3일 정도면은 뭐 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뭐 물론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2번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유부남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유부남인데 청각 행세를 하고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유부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가족 행사, 예를 들면 가족 여행, 뭐 자녀들 무슨 뭐 어디 행사 이런 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보통 이제 뭐 주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갈 테니까 원래 이 바람난 불륜녀를 만나야 되잖아.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아예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거야.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연락은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카톡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잠수를 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근데 마치 그게 자신의 그 매너라인 척하는 거지. 하지만 사실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인과 그 여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거죠. 띠로리! 그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2번이 낫다. 집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24시간 감시받는 연애. 비밀은 없는데 숨이 막힘. 친구랑 나눈 뻘소리나 내 쿠팡 장바구니 목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음. 폰 내려놓고 화장실만 가도 왜 폰 두고 가? 누구한테 연락 올 거 있어? 라며 취조 들어옴. 폰을 두고 가는데 왜 연락 올 거 있어? 라고 해. 폰을 들고 가야 연락일 거 있어 아니야? vs 서로 절대 폰을 안 보여주고 비밀이 많은 연애. 휴대폰 기종이 뭔지 모를 정도로 안 보여주고 배경화면도 뭔지 모르고 내 이름이 뭐로 저장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숨김. 저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데 제 폰은 완전 오픈해요. 제 폰은 완전 오픈하고 상대방 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 폰은 되게 나는 오픈해. 그리고 상대방 거는 저는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저는 이유가 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의 그런 카톡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뭘 도와줄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의 뭐 관계를 이해해야 될 게 있거나 이런 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남자분들의 감성을 되게 이해를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그냥 뚱이 대잔치야.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와 나 족발 먹는다 막 이러는 그 밑에 오늘 날씨 개덥네. 뭐 우리 집 강아지 개 귀엽지.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너넨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 같은 카톡을 하는 거죠. 그 너무 뚱이 대잔치야.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그냥 봐도 뭐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내 친구들이 이렇게 뭐 논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가 뷰티 전문가라서 뷰티 정보 공유방이 있다. 그러면은 막 너무 보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1번이 나은 것 같아. 왜냐면 2번은 이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폰을 봐서 뭘 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숨기잖아?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누군가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이거를 괜히 숨기는 거를 느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응. 또 유부남인가? 아까 그 놈이야?
아까 그 놈이야? 아까 가족여행 가느라 3일 동안 연락하는 그 자식이지. 이거 그 자식이지 이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스트리머 연인으로 생각해보세요. 스트리머는 연인으로서 모든 부분이 최하점이거든요. 일상이 엉망진창이지, 건강관리 엉망진창이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그렇잖아요. 보통은 연락도 잘 안 되지. 하지만 가장 큰 장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무조건 확인할 수 있어. 그렇잖아.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홈캠처럼 볼 수 있어. 홈캠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모두가 그걸 같이 봐. 모두가 그걸 다 같이 봐야 되지만 아무튼 얘가 뭘 하고 있는지는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홈캠처럼 볼 수 있어요. 자, 술 취하면 기부천사 되는 연인. 아이고. 술 취하면 ATM기에 돈 뽑아서 노숙자 찾아가서 기부함. 만약 지방이어서 노숙자 없으면 택시 타고 번화가 가서 노숙자 꼭 찾아서 기부해야 하는 루틴이 있고, 신혼여행 때도 술 취해서 혼자 한국 노숙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국 노숙자한테 기부하고 다시요. vs 술 취하면 편의점 간판이랑 기싸움하는 연인. 사람은 안 때리는데 길거리에 있는 모든 거랑 싸움. 전신주 보고 왜 길 막냐고 따지고 가게 앞 풍선 인형이랑 복싱함. 결국 널브러진 연인을 들쳐업고 오느라 내 허리 디스크가 도짐. 가끔 벽이랑 시비 붙어서 주먹뼈 다금 가고 머리통 깨지고 옴. 이거는 저는 A라고 봐요. 왜냐면 왜 A가 낫냐면 이 폭력성이라는 거는 번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나 이런 애들이 살인을 사람부터 시작하지 않는데요. 동물, 물건, 화초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까지 오는 거거든. 이게 지금은 간판 전신주겠지만 어느 날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 폭력이 안 나갈까? 이 폭력성은 막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이거를 습관 들이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이미 본인도 다치죠? 이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거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 정도라면 내 생각에는,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르지만 이게 진짜 사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나 자기의 가족, 또는 되게 소중했던 친구처럼 자기 인생에 되게 큰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노숙자가 됐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아팠거나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런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그런 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근데 그 있었던 결핍됐던 또는 트라우마가 됐던 거를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하다 보면 치유가 오히려 되게 빠르게 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치유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요게 저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지금 돈으로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리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어쨌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낫다. 나를 매번 가르치려 드는 연인. 애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 사과함.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논리가 어긋나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평소 생활할 때도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하면 정색하고 칠판 가져와서 분필로 글 쓰면서 강의 시작함. 강의하고 나면 쪽지 시험도 불시에 진행해서 골치 아픔. 으악. vs 진지한 대화만 하려면 장난으로 회피하는 연인. 해결의 의지가 1도 없음. 울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웃긴 표정 짓거나 내가 좋아하는 작품 명대사들 성대모사 하면서 흐름을 끊음. 화를 내려고 하면 화내기 전에 바로 20만 원 입금해줌. 근데 회사 출근 전에 애인이 바리깡으로 머리 고속도로 내놓고 20만 원으로 퉁치려고 해서 40만 원 받음. 둘 다 최악인데 이 두 번째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약간 회피형인데 그 극한의 그
갈등 회피형. 갈등 회피형 인간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일단 사람이 있잖아. 대화가 안 되면 끝이야. 이 대화가 안 되면은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이 첫 번째 연인은 비록 내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반박을 하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심으로 들어줄 거란 말이지. 자기가 반박하기 위해서. 뭔지 알지? 자기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하기 위해서 되게 진심으로 듣긴 들을 거거든. 나는 차라리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이게 낫다. 이게 낫다고 봐요. 어쨌든 대화가 되잖아. 근데 이거는 대화를 아예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넓게 보면 대화를 안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좁혀보면 뭐냐면 나는 너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는 이유가 서로 간에 조율하려는 거잖아. 합의점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남과 남이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는 아예 내가 너의 삶의 방식을 나는 받아들일 의지가 아예 없어. 네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도 마. 이거야.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인 공격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말하지 마. 죽인다. 말하지 마. 약간 이거를 그냥 뭐 장난이나 이런 틀을 씌워서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이게 어떤 싸우지 않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요런 거네요. 사람들의 선택도 있어. 사람들은 뭘 골랐는지 볼까? 사랑하지만 표현은 영인 무뚝뚝 끝판왕.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괜찮다고 만나. 근데 나는 이거 왜 좀 많은 거 같냐면 약간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께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더 위에지 사실. 우리 부모님들보다 조금 더 위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손 안 잡고 막 할아버지 막 한 3m 앞에 가시는 경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는 배우고 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할아버지들 막 손잡자 그러면은 띠! 남자 싫어게! 막 이러면서 화를 벌컥 내시는 요렇게 있고요. 완전 반대 해석이라고. 아무튼 요런 사이트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치수가 그 카페에 올려줘가지고 요렇게 봤는데 재밌네요. 재밌네. 트렌드 인기 픽스 이게 뭐 고르는 그거인 건가? 그룹 멤버 연결 일본 극장판 애니 티어 정하기 저런 걸 한다고? 이거 진짜 이거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거야. 오늘 우리가 밸런스 게임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 큰일 나. 절대 만나지 마. 큰일 난다. 만나지 마. 큰일 난다. 이렇게 올려줬어, 치수가. 재밌네요.